코스닥도 오늘 긍정적인 양상인데요. 어떤 종목 먼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네. 네, 오늘 인포뱅크가 크게 올라가면서 강하게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포뱅크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포뱅크는 이런 이제 스마트카에 이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그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자율주행 업체들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탑승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편리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이었죠. 어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렇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불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은 매각을 하고 좀 더 이제 미래 성장 전략이 높은 그런 사업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전장 사업 쪽으로 추가적인 사업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따라가도 될까요? 인포뱅크 어떤 투자 의견 주시겠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 주식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단기성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마 종목으로 많이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옴니시스템이 중국 정부에서 건축 발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 관련 쪽으로 168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옴니시스템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 쪽 부분으로 해서 2015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건설을 앞으로 500개 정도 도시를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가 또 나왔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해서 11개 기관과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관련 이제 강하게 이슈를 받으면서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언제 교통 체증도 원활하게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화상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덴마크 쪽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2019년까지 한 22% 정도로 연평균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CJ E&M입니다. 네. CJ E&M이 최근 주가가 계속적인 부진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오늘 한 4% 이상 반등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비수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리고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하반기 4분기부터는 이런 이제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크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3분기까지에는 광고 비수기 그리고 영화 최근에 개봉한 인천 상륙작전이 흥행을 돌풍을 했습니다. 흥행을 기록을 했는데 그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 고산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개봉한 밀정에 밀리면서 흥행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영화 부분 쪽은 실적이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까지에는
이런 광고 15초 기준으로 해서 광고 단가가 한 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7월 달부터는 한 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8월 달까지는 한 7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광고 매출 비중이 큰 이제 CJ E&M의 실적이 크게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CJ E&M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다음 종목들은 조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진 관련 종목 그리고 뭐 대선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 합니다. 네,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진 전문가를 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계측 설비 예산을 증액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진 설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높고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제 대선 테마 종목 중에 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단기 그 대선 그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따른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뭐 삼형 엠텍이라든지 그리고 유니슨 같은 종목들이 지진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욱더 자세하게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삼형 엠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 보강지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삼형 엠텍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상한가가 풀리면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660포인트를 이탈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BOJ 그리고 내일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제 업종군을 살펴보시면은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어제도 물론 그 상승 탄력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 살펴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적용이 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보합권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갔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CJ E&M이라든지 뭐 컴투스, 케어젠 이런 단기 과대 낙폭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이런 특정 종목, 과대 낙폭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코스닥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수급도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강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어제도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주고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와 약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한 1시 20분쯤에 이제 BOJ 결과가 발표되면서 약간은 외국인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 다시 강하게 매도량을 좀 줄여주면서 어제와는 비슷한 그런 이제 장 후반까지 좀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일 있을 그 FOMC 회의가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자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1,400억 규모 이제 램시마 판매 이런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이제 호재성 뉴스에도 특별하게 이제 반응을 좀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쉬어가자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짙게 깔리는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었고요. 아무래도 내일 FOMC 회의 이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체적인 70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 계속적인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었고 이후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반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급적 측면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BOJ 회의 그리고 FOMC 회의 경외감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 탄력이 강하게 이어졌었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주춤하고 그다음에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시장을 전망을 이제 부진하고 좀 안 좋게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집중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장이 바뀌면서 중소형주들 그리고 특히 실적 전망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오늘 뭐 장 후반에 매도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제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매도량을 줄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수급 요건을 갖췄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는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 쪽에서 좀 순매수세를 보였었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강세 특히 뭐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는데 최근에는 그만큼 나온 물량들이 거의 다 나온 상태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은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죠. 뭐 지진 설계, 내진 설계라든지 뭐 대선 테마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투기성 자금들이 좀 몰렸었던 오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내일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살펴보시면은 불확실성,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난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고 이런 내성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뚜껑 열었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결과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하방 경직 그리고 우상향 추세를 좀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있더라도 그 탄력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기관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3분기 중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보시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하향 조절을 했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0.7%에서 0.8% 정도 좀 상향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하반기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난 9월 달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지만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을 했었던 그런 이제 포인트가 680포인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67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네. 그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뭐 68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적으로 680포인트 부근에 한번 저항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좀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뭐 낙폭 과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어젠, 뭐 CJ E&M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제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11월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12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시장의 대형주들을 좀 위축시키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반등 모멘텀이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사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 AP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종목이네요.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분기까지 뭐 실적 기대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안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향 추세를 좀 이어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반기 수주액이 한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 이러한 수주가 2분기까지 실적이 반영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매출액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20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외에도 뭐 중국 쪽 업체에서도 국내외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서 OLE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AP 시스템의 앞으로 수주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지금 AP 시스템에서 ALD라는 그 플렉서블 OLED 봉지 장비를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이제 각 업체, 대형 업체에다가 지금 평가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봉지 시스템이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글로벌 업체 쪽에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새로운 신규 발주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 탄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FOMC 회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또 10월이 되고 뭐 코스닥 쪽이니까 10월 뭐 하반기나 하순이나 그 정도 되면 또 실적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가의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세워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제 저항 라인, 박스권 상단 부분이 한 22,000원 부근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제 소화 물량, 매물대 소화를 좀 거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뭐 올 하반기까지 24,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